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가 국제고로 전환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될지 관계자 몇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좌측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인 임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과 외국어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시사 저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오래전에 중등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송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대전 시민의 한 사람이고요. 이번 문제가 된 대전고 동문의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두 분은 네. 아시는 분이고 예. 우리 송 박사님은 처음이시죠? 예. 이제 우리 인창원 선생님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흥사단 활동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전 포럼이라고 예, 대전 포럼을 어떤 있습니다. 조직인가요? 이 96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 사회에 이제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뭐 경제 문제라든지 등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문제 또는 뭐 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런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토론 마당이죠, 뭐. 예. 예. 그런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대전고 국제고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국제고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국제고가 과연 무슨 학교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송 박사님 국제고에 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고는 글자 그대로 외고하고 공통점은 영어라고 하는 그 외국어를 함께 한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겠지만 국제고는 외고가 언어 영역 쪽의 전문 학교라 한다면 국제고는 국제관계법, 국제정치, 경제, 일반 모든 저널에 관한 것에 통합적으로 외국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세계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국제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수준이나 그 선발에 있어서도 일반 고등학교 차이가 좀 있겠죠. 네네. 뭐 우수한 학업 성적 성취를 보여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은 그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인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집 요강에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년의 국제고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지원 상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또 분석해본 결과 국제고는 아주 우수한 학교는 한 3%대 중학교 성적의 3%대 학생들에서 5%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은 그 정도 선이고요. 지역의 국제고의 그런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집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 단위로 합니까? 지역 학생들만 응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준 모집 단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100% 전국 단위라고 하는데 준 모집 단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고가 마지막으로 해용 국제고가 생긴 것을 필두로 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개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국의 영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론
대전시는 자동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광역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국단위다, 준단위다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의 10%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학생들에게 10% 정도를 할당, 우수 선발권. 인재 모집이라고 해서 10%를 무조건 그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 해당되는 광역시 지역의 10%의 우수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전고등학교 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정부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좀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김현규 교장 선생님이시던가요? 저하고 통화는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분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혹시 또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에 대한 반론이나 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제 국제고의 설립 당위성 기대 효과 해가지고 국제고 설립 목적, 기대 효과 뭐 이런 것을 쭉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설립 목적 그 당위성에 이제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지역 및 과학기술원, 대덕연구단지 내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을 마련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 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교사 신축비 및 운영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우리 지역의 그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일부 고등학교 통폐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구조조정처럼 그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제고 이제 추진 경위를 보면 2015년 1월 23일부터 그 설립 계획을 변경해서 1월 27일 날 대상 학교 공모하도록 설립 공모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제 26일 날 금년입니다. 이제 국제고 지정 심의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3월 25일 날 대전고등학교 하나만 국제고 전환 설립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3월 25일인데 이제 4월 21일 날 대전고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전환 설립하도록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지정을 했고 5월 1일 날 교육부에 24학급 600명 공모의 국제고 지정을 신청했는데 6월 16일 날 24학급 480명 금의 대전고 국제고 전환 설립 조건부 동의 공문을 받은 상태. 뭐 이렇게 돼서 지역 일간지 지역 언론에서 보면 대전고 국제고 전환 사실상 확정 더 나아가서 2017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다. 이제 그 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인용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국제고로 전환해서 개교하는 것은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뭐 거의 확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향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전고의 그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하고 이제 지정 요건에 들어가 있네요. 교육감이 국제고를 지정해서 고시를 거치고 또 교육부 예산이 9월달 중에 확정이 되면 예정대로 2017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다. 2017년 3월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이제 기존 교사를 활용하고 학교 부지도 조성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름만 바꿔서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이 이제 사실은 이것이 교육청이나 대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는데 뭐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전제를 바탕에 깔고 시저식의 이슈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고 설립의 당위성과 명분 이거에 대한 그 기대 효과 포함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 효과도 없을 테고 당위성도 약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인천 선생님께서 이제 국제고가 사실은 얘기를 듣고 보면 일종의 영재학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국제고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 또 얘기를 진행하시죠. 저는 우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언론 보도를 보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대전고등학교가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시민과 함께 영역을 같이 해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학교를 왜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명분이 좀 뚜렷치 않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대전고등학교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아주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만 480명 정원을 뭐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게 승인을 내려보냈던데 그러면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소수 480명 학생들이 독점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 그것은 소수를 위한 다수 학생들의 교육권을 차단하는 게 아니냐. 대전고등학교가 인문학교인데 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박탈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일이다. 우리 그 교육기본법 2조를 보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그런 훌륭한 교육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이다. 그리고 그 교육기본법 4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 짧은 법리나 이 상식으로는 이런 데에도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미 이 국제화학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3년 9월 6일 날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13개 단체가 국제학교가 이게 거론이 됐을 때 그것은 특수학교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염려하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백지화하라는 내용까지도 성명서로 발표하고 교육청에서 시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감이 2번이나 바뀌고 더군다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국제고등학교나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 뭐 전환하는 문제가 그렇게 절체절명의 명제라면은 그런 문제를 왜 대전 시민들과 의논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는 대전고등학교를 아끼는 동문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는 그러한 과정이 다 이게 생략이 됐느냐. 예, 알겠습니다. 뭐 진행 그럼- 과정 및 뭐 절차상의 문제는 또 예. 뭐 우선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예. 또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예. 이제 송 박사님, 우리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얼핏 뭐 지금 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국제화의 시대에 그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 이런 취지는 뭐 좀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되죠. 예. 물론 이제 반대한 분들 입장에서는 대전외국고등학교가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고등학교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에서 약간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언론을 할 수는 있지만 대전은 이미 국제 비즈니스 과학 벨트 지역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상당한 그 외국에서 공부한 연구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 또 연구원들도 있고 그의 자녀들이 또 상당히 있고 또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또 비중이 크고 또 중부 지역의 중핵 도시로서 외국어등학교만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교육과정이 국제고는 영어를 외국어보다는 단위수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그런 교육과정을 바로 자연스럽게 연계하기에 딱 맞는 것은 국제고등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어등학교는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요즘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외국어등학교 그 기능과 국제고의 기능은 또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관계법이라든가 외교적인 그런 면에서의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또 국제고등학교의 당위성이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영어 과목 이외에는 일반 교과는 우리말로 강의가 되는데요. 국제고등학교는 국사와 국어를 뺀 나머지 교과는 모든 교과가 영어로 강의를 되어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실 효과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 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국제고등학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전이 인구가 감소되는과 동시에 인근에 세종국제고가 생기고 주변에 인재들이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인재라고 하는 개념은 뭐 영재성 인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런 영재성 인재들이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가 나름대로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마저 그런 그 다른 외부로 그 빼앗기는 인재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도 국제고는 필요하다. 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위성을 이 뭐 명분과 당위성은 뭐 교육 철학이나 평소의 소신에 따라서 뭐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실체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립 당위성과 이제 명분 문제 중에 또 하나 아까 그 우리 임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동구 중구의 그 중학교 학부모들이 주로 참여한 이제 운영위원회 중학교 네. 이분들도 그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네.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하셨죠, 우리 여 선생님.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동구 중구의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중구에서는 공립고는 대전고 하나뿐이고요. 근데 동구까지 또 확장시키면은 남자 고등학교로서도 공립고가 중구, 동구 중에 유일합니다. 동구에는 물론 공립고가
동대전이라든가 송충고라든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3개가 또 있어요. 그건 남녀 공고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 동문회 일원으로 진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참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런 이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대전고 동문, 대전고 출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렇게 시민 모두에게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도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중구와 동구의 학생 및 학부모들은 정말 진학할 수 있는 권리, 좋은 환경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이 교육의 권리를 진짜 막무가내로 박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체인 3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학교와 동창회와 그다음에 교육청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게 뭐냐면, 동창회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저는 기획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창회 회칙도 어겨가면서 아주 황급하게 찬성 동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환한다라고 하는데 찬성 동의서를 학교에 넘겨줬습니다. 그걸 근거로 또 학교장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라든가 찬반 토론회 이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또 단순히 학교 운영위원회 학우님 몇 분들만 모셔다 놓고 동창회에서 이렇게 찬성 동의서를 보내줬다. 그것도 보여주면서 거의 어떤 논의와 문제점 같은 거를 이게 얘기하는 이런 시간도 없이 또 통과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1월 27일 날 공모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서 마감이 3월 26일입니다. 그 2달입니다. 또 방학입니다. 그리고 또 3월 초에는 여러 일정상 학교가 가장 바쁜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시기에 학생, 학부모, 동창들의 이 동의를 얻는 이 절차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장은 그거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은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고서 이거를 그냥 당연히 거친 것인 양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이 공문 내용에 시기는 도저히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도 없을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 요건은 기숙사를 갖추고 있거나 혹은 부지를 새로 지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 이런 요건은 대전고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선 교장 선생님들은 잠시 거쳐가는 임기 이제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고, 멀쩡한 고등학교를, 그것도 1300명이나 되는 큰 공립학교를 없애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국제고로 전환하는데 어느 교장이 나서서 그 학교 출신들의 진짜 여러 그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공모 계획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교장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잠깐, 이게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송 박사님.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 얘기도 한번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인가요? 신탄진의 중앙중학교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과학고등학교 만드는 문제.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유야무야 무산된 걸로 제가 다른 데로 지정됐나요? 그게 동신고학. 예, 죄송합니다. 이제 대덕구에서는 나름대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또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또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그렇고 뭐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제 국제고를 대전 지역이 유치한다,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위성이나 명분에서 그렇게 밀리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국제화를 저희가 다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시대가 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옛날 같으면 평생 거기에 가보지도 못할 나라, 뭐 저쪽 중동 아닙니까? 거기서 발병한 질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그 충격 속에서 진행 중인데, 이 국제고 설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당위성 명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저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게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지, 그 원론적인 입장이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제고에 대한 어떤 설립 필요성 및 다운이성, 또 명분 이런 면에서는 밀리는 쪽보다는 그 우세한 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고를 국제고로 바꾼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절차상 하극상이라든가 문제점이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오기 전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멀쩡한 학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학교를 어딘가에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실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전고여야 하는가. 더군다나 물론 어느 학교도 함부로 이렇게 폄하할 수 없는 학교이긴 하지만, 대전고 하면은 어쨌든 중부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였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는 훌륭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이 잘 수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대전고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는 뭐 약간의 의구심을 저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가 됐든, 또 대전고의 어떤 구성원들이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야소 있었지만 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다고 한다면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국제고는 대전시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신천시가 이슈 토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전의 국제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여론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 요구도 저희가 당연하다고 수용하지만, 절차나 진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 일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라도 다음 기회에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 나오셔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달리 다른 관점, 다른 소신을 갖고 계신 분도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하시면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그 바탕에서 또 얘기를 진행을 좀 하겠는데, 이제 왜 하필 나냐, 그 필요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님비 뭐 이렇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내 쓰레기는 생산을 나도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면, 뭐 이건 뭐 님비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이 선생님도 대전고등학교 동문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국제고가 돼도 대전고등학교라고 하는 교명이라든지 뭐 교가라든지 또 동창회도 존재한다. 그걸 바꿀 때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명이 바뀐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건 대전고등학교가 왜 하필 선택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선택은 됐겠는데,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이 멀쩡했던, 아까 이제 이런 표현은 먼저 쓰셨지만, 학교가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까 했던 거는, 짧게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자면은,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과 함께 교육권의 박탈,
근데 대전고 학생들이 1,300명이나 되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 소수의 이런 이제 학생들로 인해서 이게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이제 빼앗아가는 건데요. 그 나머지가 사실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대전고 내부의 문제. 근데 이 내부 문제 중에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적할 텐데요. 왜 국제고를 유치하느냐라고 하는 이거에 동창회가 개입해가지고 우수한 인재 양성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국제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근데 사실상은 좋은 애들 데려와서 명문대 많이 보내서 명문고를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이 발상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데서 가장 문제를 삼습니다. 여기에 또 현직 교장이 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그 큰 명분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대전고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은 그 전국 단위로 와서 영어 위주의 이제 이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실제 국제고의 전국 평균이 성비가 여학생이 70%입니다. 남녀 공학으로 정확히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100년 전통의 남학교가 남녀 공학이고 거기에 70%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그럼 제가 여학생으로 합격해서 또 성적도 좋게 들어온 여학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숫자도 많으니까 대전고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학교에 학교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동창회에서는 강요합니다. 교가도 올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교가 내에 남파라나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완전히 용기 있는 그 남학생, 지조 있는 남자, 이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학생들이 70%나 차지하는 이 교가를 계속 부를 것이며, 저는 그래서 아유 선배들이 강요하면 그거는 선배들이 부르고 우리 친구들, 우리 교우들은 학교에서 우리 따로 지어서 우리 교가 막 부르기로 하자. 충분히 저는 회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명도 학생들은 그냥 어떻게 동창회에서 막 그렇게 밀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들을지 몰라도 학부형들이 절대 그거 용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느 학교로 거명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통신과학고가 이번 3학년, 아니, 통신고가 이제 3학년이면 이제 다 졸업을 합니다. 통신과학고 학생들 지금 졸업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답니다. 그 반드시 이제는 과학고로도 명칭도 바뀌었지만은 모든 동창회나 뭐 이런 거는 이미 통신고 학생들은 단절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과학고로 들어왔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옛날 남학교 이름을 유지하라. 그 학교 주체가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제기하면은 그 절대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진짜 오랜 전통의 야구부나 농구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야구부가 대전의 어떤 운동의 상징인 것처럼, 아니 480명의 이 국제 특수고가 야구부, 농구부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여자 여학생 알겠습니다. 예. 저기 송 박사님, 네. 이제 국제고가 교육제도로서 정립돼서 이미 학생들도 있고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경기도에 네, 있고 네, 네. 뭐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고 상위 몇 프로의 학생들이 네. 몰리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말씀대로 그 여학생 비율이 높은 거하고 네. 또 지역 학생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뭐 전체적인 평균을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학교 전문가이시니까 말씀. 네, 지역 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우수인재 10% 학생이 일단은 확보가 되죠. 우선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90%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뽑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약 한 60-70% 정도의 여학생들이 전체 구성원 중에 학생 중에 예, 외고나 국제고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남학생들이 이제 그런 문제 잠깐만요. 그 여학생으로
외지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외지 학생들이 이제 거기 90%에서 절반 학생들 정도가 이제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마다 다릅니다. 보통 한 30% 그러니까 10%를 하면 30%에는 한 40% 정도의 그 지역의 학생들이 오고 어떻게 보면 외지 학생들이 더 많이 온다고 봐야죠. 60% 정도. 대전 같은 경우는 선발 상한을 20%로 두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 이제 지역 인재 입학 비율, 그다음에 남녀 여학생 비율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 아침 신문 제가 동아일보를 봤는데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학교 뭐 4개교인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뭐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신뢰하고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육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게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제고가 언제까지 또 존속된다. 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 아니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뭐 대입 입시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준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되고 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 현행 틀 내에서는 또 어떤 개선점이나 보완점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뿌리채 그 근간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제도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는 안 바뀌어야 좋은 현상이지만 기존의 관리를 보면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사실은 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죠. 외고를 일반 학교 전환을 100% 하자. 물론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외고나 국제고나 전제를 분명히 그 학교의 전문성을 살린 진로의 방향대로 한다고 하면 목적, 그때 특목고의 목적성을 100% 한다면 대한민국의 특목고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입시의 어떤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명문대를 가는 어떤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교육 소신으로는 특목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일반고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을 잘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조금은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개연성이 변화 개연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가 없어지고 역사 있고 전통 있는 학교 하나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문이나 직접적인 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전시계 이슈 토론에서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 뭐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전고등학교 동문들 중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왜 구성됐고 그 얘기도 좀 잠깐만 좀 해주시죠. 짧게. 예. 지금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 토론방에서 이 국제고 전환의 이제 문제점, 실제 이제 대전고의 어떤 전통이며 특히 이제 교명, 교가 등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다 보게 되니까 어찌됐든 접한 사람들은 한 번만 이 문제를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찬동할 동문이나 시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명분 없는 일에 우리 동문이 또 나서서까지 이 사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굉장히 반성의 의미와 함께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 대전고 동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대전고의 국제고 전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교육청 앞에서도 이제 데모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반대 시위죠. 예. 이제 그때도 그 학우인이라고 하나요? 학교 운영위원들도 몇 분 참석하신 걸로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거기 참석하신 거죠? 이런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져 교육 수혜 기회가 없어진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인가요? 그런 예.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좀 지역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원도심이 지금 황폐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학부모들이 국제고로 전환하면 우리 아들 거기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거기 주변에 있는 뭐 집들을 내놓고 뭐 팔자를 해놨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국제고등학교가 그렇게 절실한 명제라고 한다 그러면 구태여 대전고등학교 거기를 전환시킬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과학벨트 안에 거주를 하고 하면 거기 편리하게 그 부분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지 왜 이렇게 10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교육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그 조의가 뭔지 교육 담당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들이 거시적으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진행 절차상 이게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관심 있으시면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립하지 않으면 국제고 설립이 안 되는 건가요? 좀 그런 점도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서둘렀는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교사도 갖추고 부지도 있고 거기다 요강에 공무 요강에 무슨 기숙사도 갖추고 있고 그런 것이 뭐 필요할 법도 하지만 네. 지금 아니면 아니었었나 시민들의 그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형식적이었던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고 아까 그 우리 신 박사님 교육청 자료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뭐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국제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대요. 부지 확보하고 교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대전고등학교에 짜맞춘 듯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그게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이제 타지에서 뭐 다른 지역이 국제고 설립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아주 인기는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려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들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바꿔가지고 설립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아 없어요. 새로 만들었습니까? 네, 전부 다 새로 부지를 조성하고 교사를 짓고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동탄국제고, 청신국제고는 그 문선명재단, 예. 국제고, 세종국제고 새로 설립됐고, 부산국제고 전부 다 새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뭐 이런 점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그 조건부 동의 공문까지 받아서 2017년에 개교를 예상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신데 참 어려우신 결정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만시지탄의 감 있습니다만 예. 또 아닐 수도 있고 왜 긁어부스럼이냐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전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국제고이기도 또 하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100%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뭐 국제구로 추진한 과정이 민주적인 범법 행위다. 지역주민 이기적인 배신 행위다. 주인 내쫓고 대전 교육자는 외지인에게 내준다. 명분 없는 국제구조는 교육자에게 뭐 이런 분 교면 교육은 학교는 유지할 수 우수한 학생부도 실수지 않습니다. 불구적인 국제고 전환을 위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동창의 동의나 그 찬성이 절대적인 요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 세계 주체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학생, 학부모, 그다음 동문, 동창회. 예. 그 지금 학생과 학부모한테 알려서 이 문제점을 실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하는 이 절차도 없었고, 동창회조차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동문 전체 38,000여 명의 이 동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동창회의 그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관행과 실제 운영의 비민주성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왜 금년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내년 총선이잖아요. 실체 사건입니까? 금년에 빨리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혹을 우리는 도저히 떨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야말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진짜 학교를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 진짜 이게 의혹으로 끝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다시들 다 이 맨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검토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교육 철학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건 명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국제구는 설립을 하되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그 행위가 정당하게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그 말씀을 한 30초 범위 내에서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하시고 이제 신소식 20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인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길래요? 여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고등학교를 꼭 설립해야 된다고 하면은 구태여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시킬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의사도 좀 수렴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학교 그 교육의 주체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해서 편리성 측면에서라도 과학빌트 뭐 그 부근 어디에다가 새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대전고구 100년의 역사와 전통도 지역사회, 우리 대전 시민과 함께 숨쉬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대전고가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교육의 추세가 인성함양과 그야말로 함께 소통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이 만나서 그 교실에서 이제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각각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마음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교실이 화합을 이루는 이런 기본 교육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과연 명문대 많이 보낼 수 있는 우수인재 이 선발해가지고 명문고를 부활시킨다. 저는 이런 점은 분명히 모두가 다 사과하고 이 국제고 전환 이거 다 이걸 추진한 주체들은 다 철회함과 함께 우리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 박사님. 예. 뭐 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보통 수월성 교육, 그 쌍부적 관계에 있는 보통 교육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과 보통 교육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백년지 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교육을 위반하는 사람과 정책을 또 실행하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고등학교는 보통 교육보다는 수월성 교육 쪽에, 영재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대전외고가 충분히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세계에 대한 비전과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넓은 안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하는 그 대전광역시의 어떤 위상을 또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세종국제고처럼 대전국제고가 존립 의 당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전에 논의했던 그런 절차상의 하자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함의 조정해서 소정의 초기에 그런 그 국제고가 설립 목적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행되는 그런 대전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